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편의점 창업의 성공 조건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요즘 뭐 편의점 시대라 할 만큼 정말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. 대형 편의점에서부터 아주 그 소형 편의점까지 그 편의점을 활용한 창업이 굉장히 그 유행이다. 어쩌면 조금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는 정도로 편의점이 참 많이 생겼고, 또 편의점 중에 많은 그 편의점들은 24시간 편의점들이 또 많이 생겼다는 거죠. 그래서 창업이 많은 만큼 또 경쟁도 치열할 건데, 이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성공 조건을 조금 저 나름대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철저한 그 입지 선정, 또 상권 분석이 실시되어야 되겠다. 즉, 편의점 위치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고, 또 그 위치에 어떤 충분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상권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위치의 상권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편의점의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. 즉, 이 편의점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면 요즘 같으면 뭐 역세권, 그죠? 지하철역이 위치한 이런 지역도 좋을 것이고, 또 대형 건물이나 사무실, 또 아니면 뭐 주거 밀집 지역, 상가, 이런 지역이 그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입지 선정, 상권 분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입지 선정,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. 두 번째는 가족 창업의 형태가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. 편의점 같은 경우는. 그래서 특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금상첨화가 아닌가.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, 또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해야 된다면 가족이 함께 창업하는 것이 참 좋은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. 자, 세 번째는 본사와 어떤 기존 가맹점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제 본사의 선택이 참 중요한데, 그 유명 본사인 경우에 그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출은 많이 오르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느 본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. 그 다음에 이 편의점은 네 번째 보시면 건강과 어떤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장사를 해야 되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평소에 체력도 튼튼해야 되지만 편의점 내에 간단한 운동기구 좀 비치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, 또 때로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잠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락의자 하나 이렇게 갖추시면 좋지 않을까. 다른 어떤 것보다도 편안한 의자 아니면 운동기구는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자, 다섯 번째는 어떤 계약의 형태와 조건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,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그 어떤 두 가지 형태의 그 계약을 맺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본사와 순수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위탁 가맹점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이제 그 순수 가맹점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창업자가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를 보통 위탁 가맹점 형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순수 가맹점 계약이냐 아니면 위탁 그 가맹점 계약이냐에 따라 본사와 어떤 그 계약 관계, 거래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계약의 형태,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, 또 여섯 번째는 다양한 좀 패스트푸드를 개발하면 좋겠다. 그 편의점 매출에서 이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. 한때 인기가 있었던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, 또 즉석 어묵, 즉석 라면 등 이런 그 제품들 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면서 그 상당한 매출을 차지하죠. 뭐 커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. 그래서 다양한 패스트푸드를 개발하는 것, 또 고객이 앉아서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조금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. 일곱 번째는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 참 중요하다는 거죠. 편의점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동네 장사 아니겠습니까? 그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, 내 편의점 근처를 자주 이렇게 통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장사이기 때문에 택배라든지 어떤 픽업 서비스, 또 아니면 사진 인화 현상 서비스, 꽃 배달 서비스, 휴대폰 충전, 또 복권 판매, 워드 대행 및 복사,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인화 서비스 등
어떤 그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 8번째는 경쟁 점포의 어떤 등장 가능성을 체크해야 되는데, 요즘 뭐 대형 백화점, 대형 할인마트가 워낙 그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늘 그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과연 대형 백화점, 대형 할인점이 등장할 거냐?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 대형 할인점이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의 조그마한 점포들의 매출이 사실은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가능성, 굉장히 큰 경쟁적 요인,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위험 요소의 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9번째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상품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편의점 위치가 어디냐? 주택가냐? 아파트 단지냐? 아니면 사무실 근처인가에 따라 주력 상품의 구성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날씨라든지 계절, 지역 행사에 맞추어서 상품 구성을 신속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마지막 10번째는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좀 갖추면 어떨까? 요즘 이 동네 장사라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또 배달까지 해주는 이런 그 편의점 또는 그 소점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떤 우리 사이트를 접속하는 그 주민들에게, 고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면 그 역시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편의점이고,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그 편의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가지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